자, 오늘 부동산 고수 비급 또 여러분께 어떤 정보를 어떤 고수가 전해주실지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고수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부동산 전문가 사업단의 정병민 팀장 함께 하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팀장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 알려주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587-3500번 연락주세요. 자, 팀장님 그럼 오늘 강의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요즘 사회가 이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은퇴 설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오피스텔과 상가, 그리고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다세대 주택을 꼽을 수가 있고, 최근 몇 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 호텔과 소형 아파트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이 오피스텔과 상가, 다세대 주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투자 시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투자처죠. 그 이유가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다는 안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또 주로 들어와서 사는 세입자들이 고소득층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 오피스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오피스텔을 통해서 부동산 은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가격이 싼 것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신규로 분양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거품이 껴있는 경우가 많거나 이 연수익률에도 조금 과장돼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시에 항상 그 주변의 오피스텔의 매매가와 연수익률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 걸어서 5분 이내 지하철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 좋을 텐데요. 그 이유가 오피스텔에 주로 사는 세입자들이 1, 2인 가구가 많겠죠. 이 1, 2인 가구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업무지구나 대학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많은 곳, 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일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라도 이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 그리고 주차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당연히 임대 수요나 임대료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투자 전에 이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금 혜택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오피스텔을 투자를 해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고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따져본 후에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미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은퇴 설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빠질 수가 없는 영역인데요. 하지만 이 상가 투자 시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타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투자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상가의 종류는 크게 기존 상가와 분양 상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존 상가에는 권리금이 존재를 하겠죠. 이 권리금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 기존 상가도 있겠죠. 그런 기존 상가라면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이 분양 상가가 있을 텐데요. 이 분양 상가는 대부분 권리금이 존재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은 상가라는 점을 미리 명심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상가 투자의 목적,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매매 차익을 보기 위해서 상가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월세를 받는 것을 노리시고 상가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점적인 것이 중요한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독점적인 위치가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자리에 있다면 그 임차인의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향후에 월세를 받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상가도 상권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권마다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방송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다세대 주택이죠. 이 다세대 주택은 활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다세대 주택을 통해서 부동산 은퇴 설계를 하고 계신데요.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형 그리고 차익형 모두 투자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세대 주택, 어떤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하기 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부동산, 즉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자금적인 부분이겠죠. 최근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서 현재 본인의 자금 상태, 그리고 3개월 뒤의 자금 상태, 그리고 6개월 뒤의 자금 상태까지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을 해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상담을 도와드리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기가 편하고 투자 계획을 세워드리기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 계산을 잘못하셔가지고 투자를 여러 군데에 많이 하셨다가 향후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 항상 투자 전에는 본인의 자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실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서도 부동산 투자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물론 내가 직접 살면서 차익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투자 가치보다는 자녀의 교육이나 직장과의 거리 등 이 실거주하면서 더욱더 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은 조금 나누어서 이 투자처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그 기간이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에 따라서도 그 투자처가 달라질 수가 있고 수익형이냐 차익형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 상담 받으시기 전에 그리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일단 나에게 필요한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먼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신 후에 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세대 주택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방송에서 다세대 주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어떤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는 역세권입니다.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어 있고 많은 지하철역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지하철역이 새로 개통을 한다고 해서 가치가 급상승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지하철 노선이 많이 이미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죠. 또한 어떠한 요소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역세권이라는 것은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잠재 가치가 높은 곳, 즉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수요가 받쳐주는 곳에 투자를 하면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겠죠. 세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지역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급량과 수요량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하려는 그 기간 동안에도 향후에 공급량과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 미리 예측을 하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직주 접근이 용이한 지역, 즉 내가 투자하려는 곳 주변에 업무 기반 시설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으면 수요층이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월세가 빠지는 일 없이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즉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차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은 수익형, 차익형 모두 두 가지 모두 노려볼 수 있는 투자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